산 깊고 골 깊은 첩첩산중 계곡물이 흐르는 산자락에서 한 식당을 만났습니다. 상권도 좋지 않은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음식 바로 솥뚜껑 닭볶음탕인데요. 장작불에 끓여 구수하고 정겨운 냄새. 그 맛을 내기 위해 주인 부부가 농사짓고 있다죠. 식당에 반짝, 밭에 반짝, 엉길동처럼 먹으며 일하고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명산 어비계곡에서 소뚜껑 볶음탕을 하는 두 부부입니다. 솥뚜껑에 정성 가득 담아 요리하는 산골 요리사 금순 씨와 영소 씨입니다. 인적 드문 강원 특별자치도 가평군 산날에 고요한 곳에 어쩐 일인지 활기가 가득합니다. 해발이 높아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곳. 그 때문인지 배추 수확도 일찍 시작했다는데요. 그런데 배추가 사람 몸통만 합니다. 배추 맞나요? 저 맞아요. 저 안 가려서 안 보이죠? 배추 한 포기 하나. 그러게요. 꼭 커다란 꽃다발 같아요. 먹어요. 보기만 해도 넉넉해지는 마음. 농부에겐 이만한 기쁨이 없을 겁니다. 여기가 아주 보물 창고예요, 저희. 이거 못 받으면 오늘 밥 안 줘요. 아이고. 이거 받아. 와, 차. 어찌나 큰지 받을 때마다 다리가 휘청. 실한 배추에 한바구음이 절로 나온다고요. 수확해서 던져주는 금순 씨와 덥석바다 트럭에 실는 영수 씨. 곱척척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농부 커플이죠. 우도 엄청 잘 됐어요. 우도 잘 됐어요. 이렇게 커요. 대풍년이에요. 풍년. 저희는 아주 농사가 아주 끝내주게 됐어요. 배추의 무까지 올해 농사 대풍년. 이렇게 키운 농산물은 김장할 때 쓰인다는데요. 식당을 시작한 이래 매년 직접 농사를 지어 담근 김치만 쓰고 있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열심히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새벽 5시에 같이 나온 동생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없으면 안 돼, 없어서는 안 될 또 우리 반장님. 진짜 많이 도와주세요. 잘하시는 식당의 직원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오래 손발 맞춰 일했으니 대체 불가. 고맙고 귀한 식구들이죠. 하나 배치거든 깜짝이야. 아니야. 사모님이 농사를 너무 잘 지셔가지고요. 항상 됐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열심히 도와주시니까 수확할 때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만나는 세상이에요. 보람차고 신명나는 수확철. 왁자지껄 웃다 보니 어느새 작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보통 농부였다면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겠지만 진짜 하루의 시작은 식당에 도착하고부터라는데요. 아,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저희 식당입니다. 찾아주는 이들 덕에 차츰 규모를 늘린 산골 식당. 손님을 위해 농구장과 골프장,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응? 아니 그런데 여기 웬 땔감이 있는 거요? 아, 이게 참나무 장작입니다. 요거 나무로 직접 끓이면은 그 참나무 향도 있고 닭볶음탕이 맛있다고 그래요. 가스 불만 켜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세상. 주인 부부는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가마솥으로 요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참나무 장작에 화력이 좋고 또 여기다 끓이게 되면은 식지를 않아요. 솥이 두꺼워갖고 오래 가고. 오로지 맛을 위한 선택. 두 사람의 고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밭에 다녀온 지 얼마나 됐다고 금순 씨가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 겨울에 우거청 말려서 이제 나물로 쓰려고요.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야무진 손길. 이렇게 말린 시래기는 겨울에 묵나물로 쓰입니다.
이젠 장사를 시작할 차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차가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안내해드릴게요. 덩달아 바빠진 영수씨 손빠르게 음식 낼 준비를 하는데요. 반들반들 기름 바른 소뚜껑, 여기에 금손씨의 닭볶음탕만 넣으면 게임 끝입니다. 채소값이 금값이라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 푸짐하게 싸줄 수 있죠. 아, 이게 우리 집의 주 메뉴 닭볶음탕입니다. 여기에 참나무 향을 입히면 감칠맛은 배가 되어 올라옵니다. 센 장작불로 먹음직스럽게 끓이는 닭볶음탕. 그런데 왜 소뚜껑에 요리를 하게 됐을까요? 예전에 저기 그 마을 그 버스 기사 밥을 해줬는데요. 그 기사들이 그 닭볶음탕 해 먹고 싶어갖고 저 도리탕을 해달라 그러는데 할 데가 없어갖고 그 큰 저 소주 끓이는 그 소 옛날에 저 소 염을 끓이는 그 소뚜껑을 제껴놓고 거기다 해줬어요. 그릇이 없어갖고 그게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한 명 한 명 배부르게 대접하겠다는 넉넉한 인심에서 시작된 소뚜껑 요리. 그 마음을 이어받은 영수씨, 금손씨 부부도 언제나 한솥 가득 대접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우동, 또 젊은 사람들은 라면, 아주머니들은 그 수제비 다 정해져 있어요. 남녀노소 맛있게 먹고 가는 산골 맛집. 드디어 주력 메뉴가 나왔습니다. 대기 시간이 꽤 길다는 소뚜껑 닭볶음탕. 그러나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도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식탁을 가운데 두고 얘기하던 손님들, 닭볶음탕이 나오니 말을 멈추고 먹기만 합니다. 여기 단골이세요? 그럼요. 몇 년 단골이세요?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소문 듣고 왔는데 저는 이게 아주 딱히 얼큰한 맛에 딱 맞더라고요. 음식 맛을 위해 한식은 물론 중식, 일식, 양식 자격증까지 딴 금순씨. 손맛이 좋으니 뭘 만들어도 맛깔나다는데요. 이 집의 별미는 파전과 토토리무. 이거 다 먹고 가려면 배 터지가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고 지인들 오면 오고 해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여기서 먹는 모든 야채를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식당으로 유명합니다. 고향집 할머니처럼 손품이 크다는 금손씨. 빨간 닭볶음탕 양념에 볶음밥까지 볶아줍니다. 손님들을 사로잡은 마지막 비장의 무기, 사랑의 하트. 하하하하. 예, 마음도 하트. 그런도 하트.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이곳에 온 지도 15년이 됐습니다. 부부가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요리에 대한 진심, 그 마음이 맞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아, 물소리길 가요. 물소리길. 물소리 들으면서 걸을 수 있다 해서 물소리길이에요. 어머니 아버님이랑 종종 데이트하세요? 네, 잘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간 나면 돌아요. 밖에 씨. 두 사람의 취미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기. 식당을 하는데 왜 굳이 다른 집에 가서 사 먹습니까? 남의 것도 먹어봐야 요리도 발전한다는 금순씨의 완강한 신념 덕분이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멈춰있고 싶지 않은 마음. 있어줘서 고맙고 항상 도와줘서 고맙고 열심히 항상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맙고. 이런 남자 멋있어요. 제일 멋있어요. 정말 내 남편이에요. 나와 함께 걷는 당신이 그저 최고입니다.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금순씨와 영수씨. 두 사람은 나이가 들고 손맛이 떨어지면 식당에서 물러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먼 데까지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고맙고 진짜 해서 감사해서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런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장사를 하고 있지만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던 적은 없습니다. 함께하는 직원과 찾아주는 손님들이 늘 먼저였죠. 그 믿음에 보답하는 맛을 내는 것, 그게 부부가 정성으로 요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만한 음식이 없고 정성만한 재료가 없다고 했던가요? 여기 대를 이어 그 진심을 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째 떡을 빚는 저목씨인데요.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장사. 떡으로 시작해서 떡으로 끝나서 집에 가는 게 끝이에요.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버거운 일정. 큰딸까지 발을 걷어붙이고 나섰답니다. 그렇게 엄마와 딸이 뭉쳤죠. 내 체력을 다 갈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저희 어머니 대단하시죠. 일찍이 집안의 가장이 된 주인공. 저목 씨의 떡에는 삶의 애환이 담겨 깊은 맛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에서 26년째 떡집을 하고 있는 정성경, 이저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엄마의 마음으로 떡을 빚는 시장 떡집. 그 속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경기도 수원시 한 시장의 둥지를 튼 저목 씨의 떡집. 이웃 상인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시작된 손님 맞이 준비, 떡 내놓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죠? 손님들이 떡을 6시 반, 7시부터 주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6시 떡을 빼주려고 그러면 3시간 전부터 스탠바이 돼서 우리가 이제 쌀을 갈고 떡을 만들고 찌고 하다 보면 6시에 맞춰주기도 빡빡해요. 삼촌아, 오늘 밤설기랑 훈비설기부터 좀 준비 좀 해줘요. 얼굴 한번 보고요. 제 동생이에요. 제 남동생. 근데 우리 신랑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하고 제가 친정 동생을 불러서 하고 있는 지가 좀 때라 됐어요. 떡집을 열고부터 저목 씨를 돕고 있는 남동생. 어찌나 열심히 돕는지 모르는 사람은 부부로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힘쓰는 일마다 나서주는 든든한 일꾼이죠. 여자들은 좀 힘든 거는 무거운 거 일하니까 못하니까 이제 무거운 거는 저희 다 하다시피 하죠. 붙어만 있어도 티격 다투는 게 보통의 남매. 그렇지만 저목 씨 가족은 다릅니다. 언제나 서로를 챙기는 오누이. 일거리가 생기면 미루지 않고 먼저 하겠다고 나선다죠. 누구보다 서로의 고충을 알기 때문일까요? 그냥 이제는 하다 보니까 워낙 길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시간도 3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생각 없이 일이 돌아간다 그럴까. 준아 다음 토핑 이거 썰어놨어. 이거 갖고 하세요. 네. 정성이 가득 담긴 떡은 옛날 한 해의 안녕을 비는 제물로 쓰였다죠. 떡에 시간을 쏟을수록 더 맛있어진다는 게 떡집 가족의 신념이랍니다. 15분 정도 찌고 나면 빼낼 거예요. 더 오래 찌면은 떡이 질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 타임이 딱 있거든요. 그 시간 타임마다 빼야 되기 때문에 팬이 항상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5분. 그 시간을 지키려고 꼼짝없이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제 떡이 잘 쪄졌나 확인할 시간. 한눈에 봐도 이거 먹음직스러운데요. 20년이 넘도록 떡집 오누이가 장인 정신으로 빚은 떡. 워낙 인기가 좋아 가지수도 늘어났답니다. 이게 밤설기라는 건데요. 요즘에는 하도 떡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야 돼. 옛날에는 백설기, 콩설기 이렇게만 나왔는데 지금은 설기도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떡 개발에 열정을 아끼지 않는 저목 씨. 사실 떡집을 열 때까지만 해도 떡에 대한 애정보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대체 어떤 사정으로 떡집을 차리게 된 거요?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로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뭐 할 게 없나 하다가 앞에 방앗간 떡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떡기술은 배우면 내 혼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떡기술을 배우러 다녔었어요. 원래 식당을 운영하던 가족. 평탄할 줄만 알았던 삶은 남편의 사고로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8개월간 생사를 가르는 사이 슬퍼할 새도 없이 조목 씨는 2딸과 남편까지 책임을 져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사를 막 시작할 때쯤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익숙하게 앞치마를 매는 걸 보니까 직원인 것 같죠? 딸내미. 따님이랑 같이 출근 안 하시나 봐요. 예. 출근 같이 못하죠. 저는 3시에 출근하고 일하는. 저는 어머니처럼은 체력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든든한 지원군 첫째 딸 선경 씨. 매일 짬만 나면 새벽이고 밤이고 불러내니까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다. 기상 대기조입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하던가요? 선경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를 돕고 있다는데요. 손도 야무지니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한참 점심 장사를 마친 후 여유를 찾은 떡집. 잠깐만 갔다 올게요. 네. 이모 닭한 마리만 잘라줘요. 도리탕 끓이러. 어떤 거? 이걸로. 이모야 우리 무거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직접 해 먹고. 일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해 드시면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워낙 식구들을 또 잘 먹여 일을 하니까 힘들게 일하는 직업이니까. 고생하는 식구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고픈 엄마의 마음입니다. 어렸을 때도 도시락까지 다 싸줬어요. 도시락까지 다 바쁠 때. 번거롭죠, 번거롭게.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면 딸을 보고 힘을 냈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 그때 잘해줘서 지금 엄마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어려서부터 딸들이 좋아했다는 저목 씨의 닭볶음탕.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족들 끼니는 꼭 챙겼다는데요. 사랑에 보답하듯 늘 맛있게 먹습니다. 고맙죠. 그러니까 자꾸 하게 돼요. 잘 먹으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얼른 하고 비자 씨도 퇴근합시다. 어서 오세요. 예. 올게요. 민희 엄마 조금만 쉬었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새벽 일찍 나오셔가지고 잠깐 한두 시간이라 좀 쉬시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 3시부터 하루를 여는 떡집 주인. 세월이 쌓여가니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딸이 오고부터 생긴 꿀같은 휴식 시간. 원래 가게 구석에 앉아서 쉬는 게 다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절이 망가져 매주 물리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나가더라도 잠시라도 쉬었다 가면 조금 편하니까. 잠깐 눈 붙이고 다시 나가서 밤까지 일하는 일상. 피곤할 법도 한데 손주들 사진을 꺼내봅니다. 저목 씨의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가족이 없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맨 처음에는 내가 놓은 자식 때문에 일을 한 거고 모든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이란 아홉을 주고도 미처 주지 못한 하나에 안타까워하는 것. 딸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히 닿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는 조목 씨입니다. 선경 씨도 자식을 낳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엄마가 없는 사이 미리 떡을 만들어 둡니다. 아, 이제 떡집 경력이 1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삼촌이랑 엄마랑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것만 몇 가지만 할 줄 알아야지. 손이 좀 느리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대하는 그 정성이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까지 하셨었구나 싶어서 저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싶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시간이 계속 점점 늘어났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있게 됐으니까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초등학생 때부터 어렴풋이 느낀 엄마의 고생. 짐을 덜어드리고자 일찍 철이 들었다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떡집에 와서야 그동안 어떤 삶을 어머니가 살아오셨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똘똘 뭉친 떡집 가족.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다툴 때도 있지만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며 일하니 고된 일정을 견딜 용기도 생겼다고 합니다. 하루에 네, 맞아요. 떡으로 시작해서 떡으로 끝나고 그냥 그들 집에 가 잠만 자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날도 많았죠. 가정을 이뤄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은 조목 씨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러니 지나온 세월에 후회는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만 바라죠. 뭐 이제 딴 거 없잖아요. 이제 애들도 다 커서 저거들끼리 다 저거 되고 우리 두 노인네가 건강하게만 살다 죽었으면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을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된다죠.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아는 건 다시 없을 기회 같기도 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엄마에게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던 당구는 잊어라. 당구대 안에서 뛰고 깎으며 환상적인 궤적을 보여주는 당구공. 일반적인 예술 당구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술 당구를 재해석했다는데요. 창조예술구라고 시초라고 하고 있는데 나만의 방법으로 당구를 칠 수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각 당구대 안에 당구공과 큐대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네, 성북구 석관동에서 창조예술구 치고 있는 이재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빠지려면 제대로 빠져보자. 당구에 푹 빠져 산다는 이재춘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한 당구장. 평범한 회사원이던 재춘 씨. 직장에서 동료들과 내기 당구를 칠 때면 매번 꼴등만 하던 게 분해 당구에 빠져 살다 보니 15년 전에는 당구장까지 개업하게 되었다는데요. 잠자다 일어나서 달리기 할 수는 없으니까 준비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새벽 4시까지 홀로 연습을 한 결과 팔꿈치와 관절이 다치기도 했지만 만년 꼴등에서 자신만의 예술 당구인 창조 예술구를 만들 만큼 실력이 늘었답니다. 그런데 예술 당구를 보여주신다더니 이 성명은 뭔가요? 공의 회전력에 성낭불을 대서 성낭불을 한번 밝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구공의 회전력을 이용해 성냥에 불을 피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구공이 큐대를 떠나고 회전을 하는 공에 성냥을 가까이 대자 우와! 불이 붙었습니다! 굉장히 좋죠. 제가 기획하고 생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 기쁨 때문에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창조예술부 덕분에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연예인처럼 불린다는 그이지만 처음에는 큐대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데요.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할 때는 이게 스포츠가 아니라 약간 오락 개념, 조금 음지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임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제일 가까운 집사람부터 반대를 했죠. 당구가 좋아 당구장 사업을 시작한 것도 사실이지만 봉급을 받던 회사원 대신 가게에 조금 더 보탬이 되기 위해 더 듬직한 가장이 되기 위해 당구장을 시작했다죠.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신데 자주 오세요. 요새 이제 당구를 배우기 시작해서 재미를 붙이고 있는 분이에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이 수구 목적구에 오른쪽을 쳐서 이쪽 벽을 맞으면 갈 데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과연 재춘 씨의 지도를 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는 분이 계시고 알려주신 다음에 그거대로 공이 갔을 때 쾌감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당구 지도자 자격증까지 취득해 당구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직접 당구를 알려주며 올바른 당구 문화를 알려주고 있다는데요. 그 수업은 장소와 시간을 따지지 않는답니다. 당구에 대한 재미를 좀 붙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술구를 치기 시작했고 했는데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제작해서 한 지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10년 동안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재춘 씨. 그것이 큰 돈이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는데요. 이렇게 쳐주시면은 이 공이 돌아와서 얘를 맞히게 됩니다. 이 공을 여기 코너에 지금 바짝 붙이게 되거든요. 한평생 꿈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달려온 그에게 당구장은 나만을 위한 무대가 되어준 장소였답니다. 때론 이 무대 위에 더 일찍 오르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다죠. 모든 사람들이 당구를 잘 치는 것도 좋지만 이 당구와 가까이 살고 이 가족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구로 인해서요. 수만 번 넘어지고 깨진 뒤에야 인생이라는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를 비추는 조명 아래 재춘 씨는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예술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